네, 앞서 5시부터 진행됐던 TBS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이죠. 라쿠카라차에서도 꼭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담당 PD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라쿠카라차에서도 박찬규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요소수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이러다 나라 망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5663님도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도 25톤 화물차로 생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소속에 들어가 일은 안 합니다. 근데 임시방책으로 요소수가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요소수를 공평하게 판매할 건지 개인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에 총력 다하라. 매점 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공공부분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소수 문제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의 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러 다닙니다. 네. 자, 이게 뭐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급박한 문제인데 네. 그 디젤차 안 모는 분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뭐지? 않죠.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소수가 뭐고 이게 왜 모자라게 된 건지부터 좀. 그 요소수는 질소산화물 디젤차의 엔진에서 경유를 태우면 네. 질소산화물이라는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 질소산화물이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화합물질이에요. 네네. 요소수가 질소와 산소와 결합된 화합물을 다시 쪼개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소산화물 자체는 유해한데 쪼개지면 무해해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소는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무해하게 바꿔주는 그렇죠. 것이다. 네. 네. 왜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유럽도 요소수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소를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드냐면 석탄하고 천연가스하고 납사하고 이 세 가지에서 보통 만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석탄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유럽도 요소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고요. 중국도 이제 호주에서 석탄 안 들어오니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국의 농업용 비료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수출을 일단 제한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항만에 지금 묶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주 석탄 수입을 중국이 안 하면서 그건 뭐 정치적인 이유로 석탄 수입을 안 하게 그렇죠. 된 그거야 건데. 뭐.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쓸 것도 부족해 하면서 바깥으로 수출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연간 요소를 500만 톤을 만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수입하겠다고 갖고 와서 항만에 묶인 물량은 2만 톤이에요. 얼마 안 되네. 그럼 500만 톤에서 2만 톤 한국에 주는 게 그렇게 농업용 비료용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제적인 명분은 있으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동시에 우리만 잠근 게 아니라 네. 인도와 일본도 잠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도는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네. 일본과는 또 뭐 쿼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분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이나 뒤로는 또 다른 배경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죠. 중국이 이제 요소수로 정말 간단할 것 같았던 요소수로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걸 지렛대 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추정. 그렇죠. 왜냐하면 요소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네. 공장 짓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다만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0원인데 중국에서 만들면 20원이니까 그 가격을 못 따라가서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것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범용으로 쓰이는 물질이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나 부품을 못 들여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건 정확히 타깃을 한 거니까 예.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 요소는 아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성비가 안 나와서 우리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현재 요소수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한 달 정도밖에 없어요. 한 달치 지금 있는 그러니까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게 빠르면 이달 20일입니다. 예. 20일 날 요소를 구하지 못해서 가동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한 12월 중순 되면 시중에 진짜 대란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길가에 막 쭉 그 화물 자동차들 늘어서 있는 네. 거 보면 지금도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고 폭등한 가격을 그 돈을 주고도 요소수를 못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의 실제 대란은 그렇습니까? 뭐냐면 예. 요소가 10리터에 평소에 10,000원에서 12,000원 예. 주고 사던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1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화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만 원 더 나가는 거잖아요. 9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을 띄어도 운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임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현상인 거고. 아, 그럼 물류 대란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 다음은 뭐냐면 운임은커녕 네. 아예 요소수가 없어서 내가 서울 부산 왕복하고 싶어도 못해. 라는 게 이제 대란으로 오는 거죠. 이제 한 달 뒤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달 안에 대책이 없으면 이제는 손해보고 운임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도 요소수가 없어서 아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정지합니까? 요소수 안 들어가면 디젤 차량은? 정화 장치라는 것이 엔진이 작동해야 배출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도 안 나오겠죠. 네. 연동돼서 작동합니다. 네. 자, 요소수는 부족하고 차량 운행해야 되고 일단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변환해서 쓰는 방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합니까? 산업용 요소수가 자동차용 요소수에 비해서 네. 품질이 좀 낮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환경부가 자동차에 써도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한 3주 정도 실험을 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실제 쓸 수 있을까? 나중에 정화장치 문제되지 않을까? 자동차라는 게 한 번 검증 사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거의 화물차 같은 경우 100만 킬로 넘게 뛰는데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그 수리 비용을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 이 산업용으로 쓰는 것 자체가 자동차용하고 품질 기준도 달라서 제도를 조금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네.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용 기름을 항공유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거랑 비슷하게 품질이 다르면 쓸 수가 없겠네요. 품질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 정화장치 작동 해제해서 말하자면 요즘 뭐 무슨 수술한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표현을 하던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잠시 끄는 방법, 불법이죠. 네 불법이고 네. 또 이거 뭐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것도 이렇게도 불법이에요. 얘기를 하던데. 예. 그것도 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던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 네,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자동차 회사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껐을 때 네. 배출가스 이 열에 의해서 네.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켤 수 있잖아요. 네. 켰을 때 안 켜질 수 있습니다. 그 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느냐. 답답한 얘기네요. 자, 이거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뭐 전후좌우를 알면 그렇죠.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보니까 네. 호주에서 요소수 27,000리터, 그 다음에 또 뭐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갖고 온다고 하는데 이거 27,000리터 공수해 오면 며칠이나 쓸 수 있는 건가? 한 달치인가요? 27,000이면? 며칠치가 아니고요. 예, 그 시중에 이거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30분이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일단 네, 왜냐하면 한 2,000대에서 2,500대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2,000대, 2,500대가 서울 부산 한번 뛰면 사라지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은 지금 긴급용으로 뭐 소방차나 구급차 뭐 그쪽에 지금 쓰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중에 이제 민간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쓰기가 좀 어렵죠. 4018님 지금 요소수는 가격이 비싸서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아예 없어서 구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네. 이미 소매용은 생산을 중단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벌크용을 조금 만들고 있는데 공장용. 음. 왜냐하면 공장도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오폐수 처리할 때 요소 필요해요. 아이고야. 예, 그다음에 반도체 세척할 때도 요소수 쓰고요. 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공장 돌아가려면 부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도 안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소수가 없다라는 건 우리나라 이동이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이 멈추면 이동하지 않는 것들은 뭔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물류가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물류 대란인데 그건 이제 EU 쪽은 EU 쪽이나 이런 데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것과 한국은 지금 너무 다른데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군이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 방출 검토하고 있다.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유사시에 대비하는 군의 특성상 정부가 군 비축 물량까지 손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이 국가 비상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면 충분히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요소수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좋은 대책은 요소를 찾아야 돼요. 요소를 찾는다. 네, 글로벌 곳곳에 지금 있는 요소를 찾아서 한국으로 긴급하게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누가 제일 그러니까 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민간 기업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화학 기업들. 왜냐하면 요소수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기업이 요소 원료를 찾아서 전 세계 곳곳을 다녔잖아요. 네네. 거래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앞세워서 정부의 역할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물건을 찾았을 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관 신속 절차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통관 그런 행정 중요하죠. 절차를 만들어주는 거지. 네. 지금 대부분의 정부 TF는 뭐냐면 요소를 직접 사오겠다. 내가 직접 할게. 요소수를 가져오겠다. 거기에 지금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주 가서 27,000리터 가지고 올게요. 공군 수송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요소가 어디 있는지는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잘 압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뭘 했다고 광내려고 하지 말고 잘 아는 민간인들이 가서 구해올 수 있게 정부는 서포터를 해줘야죠. 서포팅을 해라.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요소 가격이요.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국내 또 무역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요소가 부족하다는 게 전 세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 여기저기 하도 요소를 구하러 다니니까 요소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한국에서 연락만 오면 높이겠네. 가격을 높이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글로- 우리끼리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글로벌 담합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자, 잠시 후 저희들이 요소수 TF 그 정부 여당의 요소수 TF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연결할 텐데요. 당정이 당장 검토해 줘야 될 과제로 하나는 지금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서포트해라.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서포트하면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제도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네네. 재빨리 바꿔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통관 검사 기간 이런 거 빨리 해제해 줘야 될 것 그건 같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역 통관 이런 그러니까 절차. 요소를 찾아내면 그건 네. 후속 대책이니까 마련이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네. 이 위기를 넘겼다면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전략을 짜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보다 비용이 비싸니까 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그럼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국내 생산은 비싼데요? 누가 또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 그 기업은 망하는데요? 그렇죠. 보조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대책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후속적으로는. 보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이게 추정을 하셨어요. 이게 중국이 이거를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정부에서 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또 시장 교란 행위도 단속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속은 하겠지만 단속이 네. 쉽진 않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1차 유통사가 아니라 2차 유통사, 즉 소매 유통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 놓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고 뭐 어디 쇼핑몰에서 10통, 뭐 또 다른 쇼핑몰에서 10통 이렇게 이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 뭐 당근에서도 많이 팔아요. 보통 5배 정도 높여서 네. 판다고 하네요. 지금 댓글이 이렇게 왔는데요. 예, 지금까지 요소수 대란 이 원인, 현황 그리고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겸임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